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수화학의 정밀화학이 합쳐져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전고체 재료, 황화리튬 재료가 포함되어 있을 때의 고점이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분할 이후에도 주가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품이고 속임수다, 개미꼬시기다 라고 판단하고 매도 타점을 잡았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 분할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거래되기 첫날도 좋아할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락 주신 분들 매도 타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거래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원하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더 이상 전고체 관련해서 매수 수급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들어오는 수급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수건설, 석유화학, 그리고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수화학을 매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수화학 전고체 재료가 강하지 않을 때 이수화학의 수급은 1일 거래량 60만에서 70만 정도 됐습니다. 자, 그때는 가격대가 9,000원대에서 만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편인데도 6에서 70만 정도가 나온 거죠. 자, 그때로 수급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돌아갈 거고요. 지금도 고점이다 이거죠. 개미 털기 절대 아닙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식을 받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었던 물량 차익 실현이지 여러분들이 희망회로 돌린다고 수익 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분봉으로 봤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질 때 보시면은 거래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래가 없다면 속임수지만 거래가 동반된 하락이라면 단순 차익 실현입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올랐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올랐죠. 올리는 게 함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우상향이다, 전고체 대장은 이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안일한 근거 없는 판단이 재산을 반토막 내는 겁니다. 어차피 우상향인 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우상향만 하는 종목은 절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대장은 이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화학이 아니고요. 당연히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계속해서 화학에서 분할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굳이 분할됐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자꾸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수화학의 전고체는 연관이 없습니다. 전고체 호재 기사가 떴는데 만약에 이수화학이 급등한다, 그럼 이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재료를 가지고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한 하나의 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함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수화학의 이제 전고체는 없다. 이제 들어오는 수급마저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수급이기 때문에 눈 감고 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수화학 분할 전의 시총 1조 1603억이었습니다. 분할 전. 자, 이때도 전고체 재료가 포함되어 있을 때의 시총이죠. 자, 그리고 현재 분할 이후 이수화학의 시총이 5,905억, 스페셜티 케미컬이 8,076억 정도 됩니다. 자, 합산을 해보면 5,905억, 8,076억, 1조 3,981억이죠. 아직도 거품이 껴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적정 주가가 요때 주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분할 이후 추가 재료에 대한 실체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분할 이후 4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물론 기대감에 상승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기대감 자체가 거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형성된 요 시총도 이미 기대감이 반영됐었던 주가입니다. 시총입니다. 근데 같은 기대감에 또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단기간 가격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격 조정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자, 아까 말씀드린 차트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거래가 없는 상승은, 그리고 또는 거래가 없는 하락은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거래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속임수를 포착했을 때
거꾸로 매수 매도를 가져가면 주도 주체와 같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 포착했다고 예단하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일단 거품은 빠져야 되지만 이 거품에 들어오는 개인들을 이용할 주도 주체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종목을 매매해야 수익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수학에서 고점에 매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근거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가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매도가에 대한 근거도 설명드리니까요. 들어보시고 달면 삼키시고 쓰면 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매 전략 자체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귀찮음보다는 수익이 우선이다. 뭐 배울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분들만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안 하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전고체 재료는 분사됐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일 때 받아들인다면 이수학의 가치보다 높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회를 걷어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은 받았고 이수학을 매도할 전략을 세우고 계시다면 이후에 기회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걸 굳이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후발 수혜주 공유와 언제까지 종목을 누군가한테 듣기만 해선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스스로 가려낼 수 있도록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라고 한 2000번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테마를 찾고 여기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테마는 어떻게 찾느냐? 자,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자금을 어디다가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